UA KF-21 대신 나팔 전투기. 그런데 실물 보자마자 XX. 이게 뭐야? 프랑스 발칵.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올해 한국형 전투기 KF-21인 모라메의 수출 마케팅을 본격화한다. 최초 국산 경전투기 F-50분을 수출한 국가들이 타깃인 가운데 특히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권 국가가 전략적 파트너로 거론되고 있다. KF-21의 경우 최초 양산 단계로 아직 전력화 실적이 없지만 국산 항공기 수출 확대가 목표인 우리나라와 6세대 전투기,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 프로젝트에서 배제된 중동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KA는 지난해만 해도 회전익, 헬기, 수출을 집중적으로 타진했으나 올해는 고정익 항공기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주목할 점은 F-50 외에도 운용 실적이 없는 KF-21 수출 마케팅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F-50이 나간 국가들은 전부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FA-50을 도입한 국가에서는 웬만하면 KF-21도 함께 도입할 기종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며 KF-21일 경우 아예 4.5세대로 개발됐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이란 개념이 나온 후 처음 개발된 전투기인 만큼 항전도 최신화됐기에 기존 기종들보다 확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국산 F-16이나 프랑스 라팔 등 3, 4세대로 시작한 전투기는 최대 4.5세대까지 진화할 수 있으며 항전 장비를 업그레이드해도 이전에 개발됐기에 한계성이 분명하다며 KF-21이 수출 시장에 대비하면 KF-21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 혹은 무인기도 나갈 수 있다며 KF-21이 향후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한다면 6세대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모어 K. 해경산림청에 수리온 2대 추가 계약 K. 미 보잉과 1.1조 깜짝 계약 하이. 1243억 규모 KF-21 피블 수주 대체 거래소 출범. 주식거래. 어떻게 달라지나? 이에 카은은 KF-21 실물이 나온 2023년부터 수출 마케팅을 진행 중이며 초도 양산 계약을 체결한 지난해부턴 더욱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2월 UAE에서 개최되는 국제방산전시회 2025 불를 포함해 총 16개 해외 항공 및 방산 전시회, 에어쇼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 중 중동 및 아프리카 최대 방산전시회로 꼽히는 IDX를 비롯한 4개 행사가 UAE와 이집트, 이라크 등 중동 지역에서 개최된다. 중동 국가들이 KF-21 수출 전략 타깃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중동 국가들이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만 쉽지 않다는 점도 KF-21 도입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배경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중동 국가들이 부국임에도 운용 실적이 많은 유수의 외산 전투기가 아니라 KF-21을 눈여겨보는 것은 KF-21이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KF-21을 선악보해 향후 성능 개선 등을 거쳐 6세대 전투기로 진화시킨다면 결과적으로는 6세대 전투기 보유국이 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KI 관계자는 중동, 사우디, 이라크, 이집트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과 유럽, 폴란드, 동남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남미 등 당사 기종을 수출했거나 수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국가들이 KF-21 마케팅 대상기라고 일축하며 중동 수출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토레와 내년 이뤄질 해외국 전투기 도입 사업의 후보군에 당사의 전 기종이 다 들어간다고 귀띔했다. KF-21이 이르면 올해 처음으로 해외국 전투기 도입 사업의 숏리스트에 올라갈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한편 KF-21일 경우 가성비도 강점이다. 외산 전투기 마케팅가가 알려지지 않은 만큼 정확한 추정은 불가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항공기 가격이 1.5에서 2배 이상 뛴 상황에서도 명실상부 높은 가격 경쟁력을 자랑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KF-21의 가격은 국내 계약 20대에 1조 9,610억 원, 의거의 단순 계산 시 대당 981억 원 수준이다. 25. 해군의 36년 꿈 기동함대 창설 활용점 정은 경항모. 한국 해군의 수건이던 기동함 대사령부, 기동함대, 가 제주해군기지를 모항으로 지난 2월 1일 창설됐다. 기동함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해상 기반 한국형 삼축체계,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대량 응징보복, 핵심 부대이자 국가 생명줄인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기동성이 뛰어난 기동함대는 수상수중 공중의 표적을 원거리에서 조기 탐지하고 긴 사거리의 대함 대공 대잠대지 무장으로 타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기동함대는 구축함 10척과 군수지원함 4척 등이 주요 전력이다. 정조대왕 함급 8,200톤, 세종대왕 함급 7,600톤, 이지스 구축함과 충무공 이순 신함급 4,400톤, 구축함 등으로 이뤄진 71만 7,273기동 전대와 소양함 등 군수지원함으로 구성된 77기동 군수전대. 육상 기지방어 및 지원 임무를 맡는 한개 기지전대 등 5대 예하 부대가 있다. 정조대왕함이 기동함대의 기함, 지휘함, 이다. 기동함대는 동서남해를 각각 담당하는 해군 123해역 함대와는 별도로 그때그때 임무와 역할에 따라 모든 해역에서 활동한다. 해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대한민국 해양권익 보호, 해상교통로 보호 및 해외 파병 등이 주요 임무라고 밝혔다. 유사시에는 압도적 전력으로 북방한 개선 등 임무해역에 투입돼 해양 우세권을 달성하고 북한 탄도탄 등 미사일을 조기 탐지 및 요격하는 대탄 도탄 작전을 수행하기도 한다. 장거리 타격 능력을 바탕으로 핵심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 등도 맡는다. 해군은 1989년 합동군사 전략목표기획서에서 한반도 해양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겠다며 연안해군을 벗어난 전략기동함대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1995년 안병태제 20대 해 군참모총장이 취임사에서 기동함대 체계를 갖춘 대양해군 건설 준비를 밝혔고 이듬해인 1996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기동함대가 포함된 해군력 개선 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김영삼 정부는 1998년 1월 한국형 구축함 사업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만 했다. 이후 집권한 김대중 대통령이 KDX 사업 재개 결정을 내리면서 대양해군의 기초가 된 충무공 이순 신급 구축함과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건조될 수 있었다. 해군은 2010년 2월 기동함대의 모체인 제7기동 전단을 창설하기에 이른다. 주요 임무는 대탄도탄 작전 및 청해부대 파병 등이었다. 먼바다에까지 전력을 투사하겠다는 해군의 대양해군 구호는 2010년 3월과 11월에 각각 일어난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위기를 맞았다. 연안도 못 지키면서 무슨 대양해군이냐는 비판이 육군을 중심으로 나오자 해군은 대양해군이란 용어 사용을 중지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까지 군이 현실보다 이상에 치우쳐 국방을 다룬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해군도 북한의 기습 도발에 대비한 전력을 먼저 확보하는 천안해군 전략으로 전환했다.
차기 호위함 2차 사업이 해역함대, 연안함대의 주력이 될 수 있는 대구급 FFG 건조로 결정된 것도 이런 배경에서였다. 미사일 대신 유도 로켓을 장착한 210톤급 차기 고속정 대량 건조가 승인된 것도 이때였다. 대양해군이란 해군의 구호가 다시 살아난 계기는 2011년 1월 아덴만 여명 작전이었다. 해군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던 사무줄 리오, 한국 선원들을 성공적으로 구출했다. 아덴만 여명 작전의 성공은 과거 정부 10년 동안에 꾸준히 해군 전력을 증강한 데 힘입은 바가 컸다. 인질 구출 작전에 나선 청해부대 최영함 등 한국형 구축함 6척이 앞서 김대 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건조되지 않았으면 인질 구출 작전은커녕 청해부대 파병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해군 청해부대의 아덴만 작전 성공이 정부 지지율까지 올리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2012년 2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다시 대양해군을 언급하며 제주해군기지 건설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제주기지를 대양해군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해군은 기동전단 출범 이후 15년 만에 기동함대를 창설했다. 2010년제 7기동전단 창설 당시 규모와 견져보면 1개 기동전대와 1개 기동군수전대 등이 증편됐다. 주력 함정수는 7척에서 2배인 14척으로 늘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해역은 미일중러 등 강대국 해군의 각축장이다. 10여 년 전부터는 서해를 내화하려는 중국 해군이 한층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기동함대 구축은 중국과 관련한 전략적 불확실성에 대응하려는 차원이기도 하다. 나아가서 향후 기동함대의 기함을 경항모로 하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는 해상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한 주도적 대응 차원이다. 이미 일본 해군은 경항모 2척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경항모로 개조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즈모가 가함에 F-35B 스텔스 수직 이착륙기를 탑재할 계획이다. 이미 가가함에서 F-35B를 착륙시키는 시험을 했다.